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욱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척추 질환을 고질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또 방송 중에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오늘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인데요. 네. 이런 날씨에는 바깥 활동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아래쪽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김욱하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주변에 보면 이제 척추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진짜 다양한 질환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대다수 많은 분들이 좀 앓고 계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협착증은 척추관 내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있는데요. 네. 이 통로가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으로는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점점점 걸음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이런 분들은 상체를 약간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로 걸어 다니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질환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디스크는 추간판이라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일부가 원래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터져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고 땡기는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누워서 다리를 들 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TV 보시는 많은 분들이 누워도 보시고 걸어도 보시면서 나는 디스크에 해당할까, 협착증에 해당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 질환만큼 또 중요한 게 상태 아니겠습니까?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왔느냐에 따라서 또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네, 통증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시면 화면에 보시는 이런 단계별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또 검사를 했더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1단계와 2단계, 3단계 치료로 나아가게 됩니다. 1단계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의 환자분들이 이 1단계 치료로 통증을 해결하고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될 때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증식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치료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단계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네. 2단계 치료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리 통증의 어떤 치료 단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이야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제 많이 접하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들이고 그 외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쭉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좀 주사 치료가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쵸. 이 증식 주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좋은지 그 부분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에 이 부분들이 이제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유발이 되고 이것이 방치가 되면 이제 만성 통증이 되겠는데요. 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내 몸 안에 있는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성 반응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고 부담이 없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 네. 모든 환자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일까요? 네, 수술을 받지 않고 만성 통증을 치료하고 싶은 경우에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이제 1단계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1단계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이런 신경 차단술 등을 받기를 무척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고요. 수술 후에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식 주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증식 주사 치료가 어떤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장점은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개선시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이 비교적 짧고 간단하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요.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 만성 질환 그리고 고령인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마취 안 해도 되고 뭐 회복 시간 이런 게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좋은 치료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치료 받고 얼마나 나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50대 여성분이신데 목이 굉장히 안 좋으셨나 봐요. 네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척추 여러 부위에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5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10년 넘게 뒷목과 양쪽 어깨가 무척 많이 아파서 10년이나. 예, 일상적인 활동이 많이 힘들었던 분인데요. 네. 여러 다른 치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이제 그냥 아픈 채로 그냥 지내셨던 분인데요. 자료화면에서 보시면 척추 MRI가 있는데 뭐 디스크라든가 협착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고요. 이 치료가 거듭되면서 통증이 점점점 좋아져서 현재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 기존의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상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